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글 지도를 표현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마커를 출력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구글 지도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로그인한 이후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기 위한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cloud.google.com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생성하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콘솔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환영하는 메시지가 보이고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앱마다 하나씩 만드셔도 되지만 보통은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프로젝트는 사실 어떤 비용을 관리하는 그런 단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요. 새 프로젝트. 저희는 유튜브 튜토리얼 이런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유튜브 튜토리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유튜브 튜토리얼 280210이라고 하는 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유일한 아이디가 하나 할당이 되고요. 만들기. 만들고 나면 우리가 API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API 및 서비스. 그러면 방금 만든 유튜브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이고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었고 API 대시보드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들어가서 인증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증 정보는 API 키 방식, 오픈오스 방식, 서비스 계정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구글 지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API 키 방식입니다. API 키가 생성이 되었고요. 밑에 경고 문구를 보면 키를 제한하여 프로덕션 환경에서 무단 사용을 방지하세요 라는 경고 문구가 보이는데요. 우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API 키 밑에 방금 생성한 키가 보이는데 여전히 경고 문구가 보이죠. 보시면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키는 만약에 누출이 되었을 때 이 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이 키를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선 API 키를 선택하시고 API 이름을 일단은 바꾸죠. 우리는 이 API 키를 구글 맵을 사용하는 데 사용할 거기 때문에 키 이름은 구글 맵이라고 찍고 이 키를 사용하는 제약사항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제약사항과 API 제한사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제한사항에서 이 키는 HTTP나 IP 주소, iOS 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사용하겠다 라고 제한을 하고 안드로이드 앱은 그럼 어떤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사용할 것이냐 안드로이드 앱의 패키지 이름과 서명 인증서에 디지털 지문을 추가하면 됩니다.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고요. 이 디지털 핑거프린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면 랜덤하게 인증서가 만들어지고 그 인증서에 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패키지 이름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데 사용한 그 컴퓨터에서만 이 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핑거프린트는 옆에 보시면 디버그용 인증서에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 출시 인증서에 대한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가져오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버그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맥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하고 터미널을 열어서 명령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수행한 명령이 수행이 됐고 에러 메시지는 없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Certificate Fingerprint가 SHA-1, SHA-256 방식 두 가지의 핑거프린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SH1 방식의 핑거프린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에서 패키지 이름은 com.example.map으로 하고요. 인증키는 방금 복사한 인증키를 추가하겠습니다. 완료하시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 키는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도 패키지 이름이 com.example.map 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갖고 제 컴퓨터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올렸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발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컴퓨터에 디지털 핑거프린트, 출시할 때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 사용한 인증서의 디지털 핑거프린트도 추가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키는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 중에 구글 맵만 이용하도록 API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키 제한을 누르시고 키 선택하는 화면을 보시면 현재 구글 맵 API가 보이질 않죠. 우리는 구글 맵 API를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반영한 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구글 지도 API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는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구글 지도가 보이네요. 구글 지도를 클릭하시고 구글 지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API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Maps SDK for Android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iOS에서 사용하기 위한 Maps SDK for iOS 또 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API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Maps SDK for Android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눌러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안드로이드의 지도 API는 모든 것이 다 무료는 아닌데요. 보시면 프라이싱이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잠깐 한번 볼까요? 맵과 관련된 제품에는 네이티브 스태틱 맵이 있고 네이티브 다이나믹 맵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 서비스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사용할 다이나믹 맵 이것은 Maps SDK for Android 그리고 Maps SDK for iOS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보시면 0에서 10만 건까지 무료 10만 건에서 50만 건까지도 무료 50만 건 이상도 무료 즉 Maps SDK for Android, Maps SDK for iOS는 무제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무료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다이나믹 맵은 Maps 자바스크립트 API는 보시는 것처럼 10만 건까지는 1000건당 7달러 그리고 50만 건까지는 1000건당 5.6달러 그 이상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모든 API가 다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API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aps SDK for Android는 무제한 무료 API이기 때문에 사용 이렇게 활성화하시고 다시 API 서비스에 가서 사용자 인증 정보 아까 만든 API 키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키 제한사항에 API 제한사항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Maps SDK for Android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보이죠. 이 API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 API는 안드로이드 앱, 그 중에서도
com.example.map 그리고 제 컴퓨터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설치한 그런 에뮬레이터 상에서 앱,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API 키는 오직 Maps SDK for Android API를 사용하는 데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만들고 나면 이 키는 일단 잘 복사를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시고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는 empty activity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구글맵이라고 하고요. 패키지 이름은 아까 API 키를 만들 때 지정했었던 com.example.map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피니시 하시고 구글 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안드로이드 SDK 툴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설치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OK를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모듈 단위의 그래들 파일을 여시고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서비스 맵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신 이후에는 반드시 Sync Now를 눌러서 해당된 디펜던시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서 방금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생성한 API 키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API 키는 어플리케이션 밑에 메타데이터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com.google android geo API 키라는 이름을 갖는 항목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키 값은 여기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생성한 키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 구글 지도를 표시를 해보죠. 메인 액티비티에 레이아웃 파일을 여시고 텍스트 뷰를 삭제한 다음, 구글 지도는 프래그먼트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크기는 매치 패런트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이 프래그먼트를 구성하는 클래스는 com 구글 안드로이드 GMS Maps Support Map Fragment 라는 클래스로 지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맵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뮬레이터 상에 구글 지도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지도는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되고, 또 더블 클릭할 때 두 번째 클릭을 손을 놓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축소, 아래로 내리면 확대,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앱을 실행시키면 항상 이 위치로 뜨는데요. 위도 경도를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도 경도 각각 0인 위치가 지도 중심에 보입니다. 위도가 0인 것은 이제 적도가 위도가 0인 거고요. 경도가 0인 것은 어렸을 때 배운 영국의 그린지 천문대의 망원경 가운데를 경도에 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확대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올라가서
확대를 해보면 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보이네요. 아마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상 어딘가에 그린위치 전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가 표현될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지도가 뜨도록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요. 서울 위치에서 뜨도록 한번 해보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가 생성되고 나면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find fragment by id id는 우리가 레이어 파일에서 만든 r.id.map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맵 프래그먼트 객체에서 지도 객체를 얻어와야 되는데요. 이 지도 객체를 얻어오는 방법은 맵 프래그먼트에서 get map async를 호출하시면 지도 객체를 어싱크로너스하게 가져옵니다. 지도 객체는 콜백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리스너를 this, 즉 액티비티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nMapReady 콜백을 구현할 거고요. 콜백에 의해서 우리가 구글맵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구글맵 객체는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멤버로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위치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서울의 위도 경도를 한번 찾아보죠. 위도 경도를 찾아보는 방법은 구글맵을 접속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셔서 홍대 입구역 클릭을 하시면 위도와 경도 정보가 이렇게 보입니다. 복사를 하시고 위도 경도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를 갖는 클래스는 latitude, longitude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생성자로 위도와 경도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홍대 입구역 위도, 경도 위치를 갖는 위도, 경도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구글 맵에 move 카메라 하시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를 방금 생성한 이 위도, 경도 좌표를 바라보도록 하면 되는데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좌표를 만드는 객체는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 하시고 new latitude, longitude 그리고 방금 생성한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ML에 포함된 맵 프래그먼트에서 지도 객체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 map async를 호출했고요. onMapReady 콜백이 호출이 되면 전달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let language, 즉 홍대 입구역 방면을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구글 맵을 설정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지도의 가운데가 홍대 입구역이긴 한데 너무 축소가 되어 있어서 위치를 확인하기가 힘들죠. 지도를 확대 축소하는 API는 구글 맵에 마찬가지로 move 카메라 하시고 카메라의 설정을 줌 2 하고 줌 레벨을 15 정도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이제는 지도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가운데 중앙 위치가 홍대 입구역으로 맞춰져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 가운데 위치를 홍대 입구역 위치로 맞추는 것에 더해서 홍대 입구역 위에 마커를 출력해 볼 건데요. 마커를 더하는 것은 구글 맵 객체에 add 마커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파라미터로 마커 옵션스라는 걸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ew 마커 옵션스에서 생성을 하시고 위치는 마찬가지로 위도 경도를 지정하시고 타이틀 지정하고 이 마커 옵션스를 add 마커를 통해서 호출하면 이렇게 홍대 입구역 위에 마커가 보이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네, 이렇게 홍대 입구역 위에 마커가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글 지도에 마이 로케이션 버튼을 추가해보죠. 마이 로케이션 버튼은 클릭했을 때 GPS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되는 위치로 지도의 중심을 옮겨주는 그런 버튼인데요.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구글 맵에 set my location enabled true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퍼미션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퍼미션에 access course location이나 access file location 둘 중에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file location이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위한 GPS를 이용한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드로이드 퍼미션의 access file location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permission access file location 추가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access file location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여전히 빨간 밑줄에 보이는데요. 이것은 체크 퍼미션을 한 이후에 호출할 수 있다라고 경고문구가 뜨죠. 컨텍스트 컴팻에 체크 셀프 퍼미션 컨텍스트 넘겨주시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퍼미션은 access file location이 granted 되었는지, 즉 사용자가 GPS 사용을 허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set my location enabled를 호출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GPS 사용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권한을 요청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GPS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 GPS 사용하기라는 영상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빼고 관련된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제가 GitHub에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GPS 권한을 물어보고요.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GPS 사용을 허락하겠다. 클릭하시면 My Location 버튼이 보이죠. My Location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GPS로 위치를 찾고 그 위치로 지도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리사이클러뷰 기반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 목록 어플리케이션과
이 구글 지도 화면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